1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입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로 이론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관찰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론으로 시작하는 것을 무엇이라냐? 연역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귀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게 뒤에 나오는데 연역적 연구 방법은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론에 의해서 선행 연구에 의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연역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설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찰하는 접근이다 라고 했어요. 아, 검증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찰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요.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뒤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귀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관찰로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론을 수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일반화가 있어야 되죠. 관찰로 인해서 이런 일반화 작업을 거치고 이론으로 이제 도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일반화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경험적 일반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귀납법이다. 자, 여기에 바로 연역적 연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귀납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거 두 개죠. 가설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험적 일반화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2020년도 10번 기출문제에서 이거 풀어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2020년에 10번 문제 참고하시라고 써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곱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합 확률이란 게 나와 있네요. 네 번째는 조건 확률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좀 밑줄 쳤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상호 배타적인 한 집합이 있을 때 한 사상이나 다른 사상이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 간의 차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상을 우리가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건, 지금은 사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사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자, 상호 배타적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번 문제에서 P A 교집합 B가 이게 이제 공집합입니다. 왜 공집합이냐? 상호 배타적이니까. 상호 배타적일 때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공집합일 때 PA 플러스 PB입니다. PA 플러스 PB. 그러면 차가 아니라 뭐죠? 합이네요. 합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상이나 다른 사상이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 간의 합과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A, B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A를 우리가 1, 3, 5라 하고 B를 우리가 2, 4, 6이라 합시다. 두 가지의 교집합은 있어요? 없습니다. 공집합입니다. 배타적이죠. 서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상이나 다른 사상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두 집합의 합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합사건이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확률 간의 차가 아니라 두 확률 간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례도 들어드렸고 2020년에 10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드렸습니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둘 이상의 독립적인 사상들이 우리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하느냐?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같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각 사상들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사건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A, B가 나왔으니까 A와 B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이퀄 곱사건이다. 두 가지를 곱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확률이 있는데, 이 결합 확률이 여기 있는 2번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A, N, B를 결합이라고 하죠. A, N, B를 결합이라 하는데, P, A, N, B, 이걸 결합이라 합니다. 만약에 A와 B가 2, 3변수일 때, 이게 범주형으로 나누어지는 분류가 되는 2, 3변수일 때, 이것을 곱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PA 곱하기 PB. 합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둘 혹은 그 이상의 사상이 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같이 나타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또 결합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결합 확률을 A와 B가 2, 3변수일 때 그걸 수식으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이퀄 결합 확률은 2번에 있는 같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것은 곱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곱하기라 하잖아요. 이 점이 곱하기 표시입니다. PA 곱하기 PB, 이걸 결합 확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합이라고 해서 합사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같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거는 곱사건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확률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건 확률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상이 일어난 조건 하에서 어떤 사상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조건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A, 여기다 A를 넣으면 다른 사건이 바로 A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자,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조건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힌트는 여기 있어요. 조건이라는 단어가 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것이 조건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결합 확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는 2020년에 나왔던 10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체크했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정리했는데 1번 문제에 실력 따지기가 있었죠. 제가 이거는 그냥 건너뛰었는데, 앞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거기 실력 따지기, 1번 문제 실력 따지기에 보면 연역법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거 많이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를 우리가 3단 논법, 연역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여러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데요.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책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죽구나. 이게 바로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구나, 이런 이제 귀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3번 문제는 유사, 실험, 설계, 동의어가 준, 실험, 설계. 자, 여기에 구분되는 순수,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를 참 진짜를 써서 진 실험 설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와 구분되는 순수 실험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걸 외우셔도 됩니다. 랜덤을 합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랜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할 때 무작위 할당, 무작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유사, 전비. 자,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여기 있는 세 가지는 무작위, 여기 보면 무작위화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무작위 할당이라 합니다.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 있는 순수 실험 설계 요거 하나는 무작위 할당을 한다. 난선화라고도 하는데요.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 답은 바로 풀려요. 그래서 대상의 무작위화가 딱 하나 보이시죠?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의 무작위화예요. 이 대상은 뭐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인 통제 집단이 있어요. 이 두 집단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나눌 때 랜덤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식에서 R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답은 3번로 됐고요. 독립변수의 조작 가능성이나 외생변수의 통제 정도나 측정의 시기나 대상의 통제 이런 것들은 유사 실험 설계도 하고 순수 실험 설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세요. 순수 유사 전비에서 순수는 무작위 할당을 하고 유사 전비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이 나누는 것이 되게 요 두 가지 있거든요. 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구분할 때 요 두 가지를 구분할 때 바로 인위적인 방법을 해요. 인위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제가 연구자라면 실험 집단에 들어갈 사람과 통제 집단에 들어갈 사람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랜덤화하지 않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독립변수의 조작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한 집단은 프로그램이 독립변수거든요. 실험 처치가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이 실험 처치나 프로그램이 독립변수인데 실험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조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유사 실험 설계에서도 비동일 통제 집단 이게 2018년도에도 나왔더라고요. 비동일 통제 집단 비교 설계가 유사 실험 설계인데 여기에서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나누거든요. 랜덤하지 않고 나눠요. 그 다음에 외생 변수의 통제다라고 했어요. 실험 설계 그 자체가 통제 기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 통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 집단의 설정 자체가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든 무작위 방법으로 하든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 통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측정의 시기라든지 대상의 통제는 실험과 통제의 이 실험 대상과 실험하지 않는 대상 이 두 가지가 통제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두 집단 대상을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상 통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측정의 시기도 마찬가지죠. 측정의 시기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하는 거 있어요. 유사에도.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는 사전 검사, 사후 검사는 순수 실험 설계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동일 통제 집단 비교 설계가 있거든요. 유사에. 유사 실험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해요. 근데 랜덤만 안 하는 거죠. 두 개를 나눌 때. 그래서 측정의 시기,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말합니다.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사전 검사고 프로그램 한 후에 하는 게 사후 검사거든요. 이런 측정의 시기도 유사와 순수 실험 설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지문도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여기 랜덤, 무작위 할당을 하고 여기는 무작위 할당을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론 강의 올려드린 것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어요.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가기 전에 3번에 심화학습이 있는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만 골라서 볼게요, 여러분. 자, 2번 봐주세요. 2번의 순수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연구 대상을 시작! 무작위 할당한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작위 할당한 후에 실험 집단에는 독립 변수를 조작한다. 그 말은 실험적 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통제 집단은 그것을 가하지 않고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전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전후 비교에서 얻는 것이 일종의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거든요. 오른쪽으로 화살표. 이것을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다. 이게 순수 실험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설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유사 실험 설계를 준 실험 설계라고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실험의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측정 시기니까요. 그 다음에 대상 통제,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의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진 실험 설계가 실험의 3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가 내적 타당도가 더 높아요. 유사 실험 설계가 내적 타당도가 더 낮거든요. 그런데 이 내적 타당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험 설계에 있어서 인위적인 통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수 실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보다는 통제 가능성이 훨씬 더 순수 실험 설계가 강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통제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유사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 실험 대상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위적 상황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유사 실험 설계 중에 단순 시계열 설계라는 게 있어요. 단순 시계열 설계는 복수가 아니죠. 단순이니까 통제 집단이 없는 설계예요. 그리고 실험식을 쓰면 O1, O2, O3 세 번 측정을 했다면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O4, O5, O6가 돼요. 그래서 여기 평균에서 여기 평균을 빼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순 시계열 설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는 것을 시계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죠? 이게 지금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제 집단이 없어요. 이건 통제 집단이 없다고요. 통제 집단이 없다.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있는 것은 순수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서는 그게 바로 유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4번 들어갑니다.